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크게 올라왔죠.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모두 이제 2% 내시 이렇게 올라서 잘 끝났고요. 글쎄요. 요즘에 그 실제 증시는 별로 떨어진 게 없어요. 떨어진 게 없는데 오히려 이제 크게 들었다가 크게 누르는 이런 변동성이 또 심해져서 단타치기 참 좋은 뭐 그런 이제 이제 그런 시기인데 이제 수많은 이제 안 좋은 뉴스들에 이제 거의 뭐 세뇌 또는 중독 아니면 노출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2% 크게 올랐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왜 지수가 올라왔는지 뭐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도 올라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 반도체주 이제 반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어제 시간에서 테슬라가 급등을 했는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짧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낙폭과대주들이 낙폭과대 개별주들 요 종목들이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회복이 되고 있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회복이 이게 될까 싶은 이제 그런 유형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되겠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차트를 봤을 때 그런 것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히토류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히토류.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01%, 코스닥은 1.95% 이제 급등 마감을 했죠. 그죠? 뭐 최근에 지수가 급락한 거는 뭐 표면적인 이유는 뭐 이스라엘 전면전 우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얘기 이런 얘기가 나와서라고 하는데 글쎄요. 왜냐면은 뭐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미국의 다우 지수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다우 지수인데 잠깐만요, 다우 지수. 네. 뭐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그 연준 의장 있잖아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좀 늦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요쯤이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죠? 그냥 그러고 나서 별로 안 빠졌어요. 어? 웃기잖아요, 그죠?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미국 연준 의장이 말 바꿀 거라는 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였고요. 실제 말을 살짝 바꿨거든요. 살짝. 근데 그러고 나서 이만큼 떨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조금. 그 다시 감아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 연준 의장이 그렇게 말한 게 우리한테는 큰 스트레스인 거는 맞는데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다? 그건 아닙니다. 네. 다우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진 거는 나스닥 지수 잠깐만요. 예. 여기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그게 아니고 그냥 누구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반도체주가 하락해서 엔비디아가 금요일날 10% 급락해서 이때 확 떨어진 걸로 보이지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도체주들이 떨어지고 있었고요. 테슬라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지연 얘기 나올 때는 거의 멀쩡하다가 그 반도체주 하락해서 빠진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아직도 엔비디아가 금요일날 왜 10% 급락했는지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이유를 찾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아무튼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지수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연준 의장의 발언을 제가 왜 언급했냐면 그 사람이 말한 게 정말 우리한테는 큰 스트레스예요. 짜증나니까, 그죠? 그런데 크게 영향도 사실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도 이제 말을 자주 바꾸니까 거의 뭐 우리 그 동화에서 나오는 양치기, 양치기 된 것 같아요. 양치기. 늑대다 이제 하도 막 이제 거짓말하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안 믿어줬죠, 그죠? 네. 양치기 소녀 돼서 양치기 소녀.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의 그러면 반도체주들이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오긴 했는데 보시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그래요. 엄청나게 올라온 것 같죠. 엔비디아인데 이 빨간색 선을 그어놓은 게 이제 여기에 이제 전저점이었다. 즉 박스권 하단이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를 지금 금요일날 강하게 거래 터트리면서 급락을 했는데
이틀 연속 4%, 그 다음날 어제는 3% 상승이 나와서 다시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850달러 정도에 있다가 떨어졌는데 지금 820달러 거의 다 이제 회복이 됐죠. 이 음봉에 대해서는 거의 회복을 시켰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안으로 들어오느냐, 들어온 다음에 유지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만약 여기를 못 들어오고 시간을 끈다,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엔비디아가 빨리 850달러 위로 올라오기를 바라셔야 되고, 그 이후로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 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다시 떨어지거든요. 간절히 바라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올라오는 척 하다가 떨어진다, 그럼 뭐예요? 천천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뭐예요? 음식을 먹다 남은 게 있으면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죠? 뚜껑 잘 덮어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해야지 다음에라도 또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뚜껑 열어놓고 그냥 상온에 방치하면 거기 곰팡이가 뭐 실내에도 씌울 수도 있고, 음식이 곰팡이가 끼겠죠? 그런 것처럼 슬슬 맛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가 쉽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냐, 요 빨간색 선 위주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이런 차트 기법, 지지와 저항이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미국 주식은 잘 맞아요. 잘 맞는다니까요. 굉장히 잘 맞습니다. 너무너무 잘 맞아요. 근데 여기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도 없거든요. 근데 너무 잘 맞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맞아. 네. 진짜 안 맞습니다. 네. 여기 잘 맞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별로 떨어진 게 없는 것 같죠. 왜냐면 하락을, 상승을 바로 했으니까 이틀 동안 별로 떨어진 게 없으니까 금방 올라올 것 같이 생겼죠. 그런데 늘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친구 AMD를 보시면 여기는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느냐, 둘이 틀려요. 여기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올라올 수 있겠어요? 딱 보시기에 이 빨간색 선까지 회복이 금방 가능할 것 같으세요? 왠지 어려워 보이죠. 얘는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회복하는데 회복이 어렵거나 아니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죠.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엔비디아가 덜 떨어진 거예요. ARM 요거 이거는 여기까지 올려야 돼. 여기까지. 예? 그러면 지금 한 얼마 올라야 되냐면 25% 정도까지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자리에서.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타려면은 30% 40% 급등을 해야 되고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힘들어 보이죠? 네. 왜? 근데 대부분 이렇게 떨어졌어요. 저기 엔비디아가 덜 떨어진 거예요. 엔비디아 보면서 조만간 회복하겠네? 글쎄요. 잘 보셔요. 네. 이제 미국의 반도체주가 이제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와서 지수가 올라왔는데 일시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보셔야 돼.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다음 달 22일인지 24일인지 뭐 그때쯤에 이제 실적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아마 시간 질질 끌 겁니다. 개미들한테 시그널을 주겠죠. 기다려봐. 실적 좋게 나오면 올라올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주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개미들이 이제 가장 많이 물린 게 테슬라하고 누구다? 반도체예요. 서학 개미들이 많이 물린 게 두 개인데, 항상 저도 강조를 많이 했지만 절대 세력들은요 개미들 돈 쉽게 못 벌게 합니다. 그래서 놀린 사람들 쉽게 회복시켜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고 잘 지켜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차트라든지 뭐 ARM 아니면 AMD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뭐 주가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거보다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뭐 확인할까요?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엔비디아 들고 있는 사람들 얼굴 상태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입으로 얘기하지만 안 괜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과 그 정신 상태 또는 말과 행동의 상태를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엔비디아가 회복되겠구나, 아니면 더 떨어지겠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쳐다보지 마시고 엔비디아 들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게 더 확실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회사로 따지면 회사에서 직원 뽑을 때 마지막에 뭐예요? 면접 보잖아요. 면접 보고 나서 그 필기시험 보진 않죠? 네, 그죠? 네, 맨 마지막에 면접 보잖아요. 네. 이게 그거예요. 상대방 얼굴을 확인하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테슬라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테슬라는 어제 실적이 실제로 안 좋게 나왔거든요.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질 않고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게 그 미국은요 실적 발표를 장 끝나고서 많이 해요. 장 끝나고. 근데 이제 실적은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 그 뭐예요? 저가형 모델을 이제 양산할 준비가 됐다. 양산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양산할 준비가 됐다. 그다음에 무슨 뭐 로봇 택시 같은 거 얘기를 하면서 그 기대감에 시간에서 11%, 아까 제가 마지막 확인한 건 13%였는데 10% 이상 급등했어요, 시간에서. 근데 실제 이게 미국 주식엔 반영이 안 됐고 장 끝나고 나서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오늘 반영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대형주들이 뭐가 많이 갔겠어요? 당연히 반도체주들이 반등이 세게 나왔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지수가 오늘 많이 오른 거예요. 코스닥도 같이 올랐고, 바이오도 좀 올라온 게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양쪽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미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난주만 해도 막 중내산에 그랬잖아요. 뭐 이스라엘이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하고, 며칠 있다가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그러니까 뭐 3차 세계대전 날 것 같았죠. 응? 그리고 뭡니까? 뭐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니까 막 미치는 것 같았죠. 근데 그 얘기는 작년부터 했잖아요. 작년에 기억 안 나세요? 여기 10월 달에 저점 찍고 나서 그때 그랬잖아요. 이런 말 하는 게 참 어렵긴 한데 지수가 바닥 나온 거는 난 맞다고 본다. 그때 그 얘기 맞췄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올라올 거다. 올라올 건데 쭉 갈 건데 여기서 변수가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미 연준 의장이 말을 안 바꾸면. 근데 저 양반이 말을 잡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증시가 좀 피곤해 할 거다. 맞잖아요. 지금은요, 이스라엘 전쟁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준 의장의 말 때문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환율시장, 원자재 시장 다 요동을 쳐요. 응? 저 사람 때문에. 응?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미리 얘기했던 건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이제는 무시하면서 가셔야 돼요. 무시하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우리 회원들한테 참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면 유럽은 따라가죠. 유럽,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유럽이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올리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바로 유럽이 내리고 우리나라도 내려요. 그런 식의 순서인데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미국보다 유럽,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마켓 이런 나라들은 미국보다 당연히 금리가 높아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 역전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역전이 많이 됐죠. 미국이 미친듯이 금리를 올리고 또 내리지도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를 막 인하를 해 말어 인상을 할까 이런 것을 말장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미국 연준의 그 입은 신뢰할 수가 없는데 유럽은 안 그래요. 유럽 원래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유럽이거든요. 2년 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막 그랬을 때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나라가 유럽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던 천연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때 고생을 했거든요. 물가도 막 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유럽에 전기로 막 전기세 폭등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유럽인데, 유럽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더 심했겠죠, 그죠? 근데 미국이 뭐 한다고요? 유럽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 IMF 총재이기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20위는 유럽 중앙은행인데 큰 충격이 없다면 곧 금리 인하 하겠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원래 금리 인하를 하기 최소한 2, 3개월 전에는, 보통 3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해줘야 사업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방향을 항상 몇 달 전에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미 연준 의장은 제가 어제 호떡 장사나 해라 막 이렇게 비판했지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못 믿겠고, 그죠? 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큰 충격이 없다면 곧 금리 인하하겠다. 이 사람들도 이제 사람이니까 뭐 앞으로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했는데 유럽 얘기입니다. 근데 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좀 조심해서 말을 하죠. 근데 아무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충격이 없다면이 뭐냐면 정말로 진짜 뭐 이스라엘에서 3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국제유가가 지나치리만큼 폭등하는 게 아닌 한은 하겠다 이거예요. 미국, 유럽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둔화,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돈을 푼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 기준금리 4.5%거든요. 미국은 5.5%잖아. 여기가 금리가 낮은데 내린다는 거예요. 미국이 안 내려도.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미국도 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뉴스 보면 절대 안 내릴 것 같죠? 그죠? 네. 여기 보면 네, 똑같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거, 아까 거는 2주 전에 나온 거고요. 2주 전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금리 인하 다른 길 가나, 미국은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데 ECB는 수차례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거예요. 미국이 안 한다고 저러고 할지 말지 저러고만 헷갈리게 하는데 우리는 할 거니까 헷갈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거예요. 미 연준 의장이 이상한 사람인 거고. 응? 자꾸 얘기해주는 거예요. 우리 할 거다. 할 거다. 불안해하지 마. 우리 간다 이쪽으로.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럴까 저럴까. 그러니까 그걸 자꾸 보고서 짜증나는 거죠. 그죠?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걸 왜 보여드려요? 네.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을 헷갈리게 해서 그렇지. 그죠? 여기 보면 또 있잖아요. 미 연준과 다른 길 가는 ECB 6월 금리 인하 수긍 분위기. 6월이면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달도 다음 주면 끝인데. 그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가세요. 한다는 얘기예요. 금리 인하를. 네. 이미 저기 한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좀 늦게 하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근데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도 말을 신중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말을 당연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근데 해외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는 9월쯤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쭉 가시면 돼요. 6월에 하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빨리 하면 좋죠. 그것 때문에 못 간 거고 그죠? 그게 이제 확정이 돼야 증시가 폭등을 할 테니까. 네? 근데 이제 빨리 하면 좋은데 미국이 선거 앞두고 질질 끌어서 그래요. 네.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니까 그죠? 네. 묵묵히 쭉 가시면 돼요. 네. 자 이게 중요한 이제 이슈라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요즘에 대형주들이 되게 들었다 놨다를 세게 하면서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강세장을 예고하는 겁니다. 강세장. 네. 약세장이면은 저렇게 세게 들었다 놓지도 않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보면은 굉장히 세게 들었다 놨다 하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왜 돈 벌기 힘들었는 줄 아세요? 돈 벌기 되게 힘든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잖아요. 그죠? 상승과 하락을. 근데 똑같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급등했다가 급락해요. 힘들죠. 다시 급등해요. 급락하죠? 급등해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면 뭐 좀 그냥 좀 들고 가는 걸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은 수익이 당연히 날 것이고 왜냐면 좀 떨어져 다시 가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눈치가 좀 빨라서 매매를 잘하는 사람도 돈을 벌겠죠. 그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돈 벌기 힘들어요. 왜?
급락 반등, 급락 반등.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자꾸 손해나고 시간만 오래 걸리고 답답하고, 그죠? 네, 샀다 하면 물리는 거예요. 이제 내 보유 종목 중에 뭐가 하나 세게 올라왔어요. 내일 양봉 하나만 더 나오면 본전이라서 탈출하려 했더니 웬걸 또 급락해버리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람이 돈을 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잘 보면 미 연준 의장이 말을 호떡같이 바꾸기 시작한 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바꿨어. 특히 여기서부터 더 바꿨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급락하고 반등이 또 그 전고점까지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래서 돈 벌기 힘들었던 거죠. 급락, 살짝 반등 나오고, 또 급락, 반등 조금 나오고, 급락,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못 오죠? 또 떨어지고. 반등이 나왔는데 반도 못 올라왔다가 다시 쌍바닥 찍고 미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쭉 2013년 1월달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뭐가 간 거예요? 딴 것도 여러 개 간 게 있지만 2차전지만 갔죠 주로. 그 지들끼리 또 가고 여기까지. 작년에 이거 코스닥 지수예요. 네. 그 다음에 급락. 그 당시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른 게 아니라 2차전지 때문에 더 떨어졌죠. 또 떨어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언제 나가 떨어졌어요. 완전 나가 떨어져. 지수가 이렇게 올려놨지만 여전히 못 올라온 낙폭과 대주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는 급락 반등, 급락 반등, 급락 반등. 돈 벌기 힘들었는데 지금 뭐예요? 방향이 어느새 눈치 못 채게 우상향으로 틀어놨어요. 여기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왜? 2차전지만 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우고 작년 말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리,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말지 그거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만, 지수 이렇게 끌어올리는 주도주가 누구야? 이걸 찾아야죠. 대장이 누구야? 옛날에 이제 그 중세 시대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고대에 그때는 이제 전투를 하면, 전쟁을 하면 누구부터 잡아야 돼요? 우두머리, 그죠? 대장을 쓰러뜨리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대장이 누군지 빨리 파악을 해요. 대장이 어디에 있는지, 총대장이, 그죠? 사령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서 거기만 딱 제거해버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도주가 누구냐, 대장이 누구냐 찾아야 되는데 다 선생님 엔비디아 사도 될까요? 환장하는 거라. 그놈의 지긋지긋한 엔비디아 타령. 네? 미국이 금리는 언제 할 것 같으세요? 하긴 하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부터 하긴 하겠죠. 근데 언제 할지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많이 힘들 거라고. 왜? 저 사람 말이 자꾸 바뀌니까. 주도주만 찾아내면 돼요. 주도주. 누가 주도주냐. 대형주들은 주도주를 자꾸 바깥하죠. 그죠? 반도체 얘기 마무리 져드릴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어제도 저기 엔비디아가 급등 나왔는데 어제는 삼성전자가 좀 빠졌죠. 근데 오늘은 어때요? 4% 급등. 세게 올리죠. SK하이닉스 5%. 아침에 대놓고 4% 급등 출발해서 거의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5%로 끝났죠. 누가 보면 세상 끝난 줄 알았는데, 그죠? 한미반도체 엊그제지. 그 월요일날 엔비디아 급락 때문에 2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죠. 이거 털린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한미반도체를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과열됐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열됐는데 그 뒤에 마이크론 같은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주가 급등하니까 좀 더 갔거든요. 실제 호재가 또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더 과열됐겠죠. 그죠? 네. 이건 들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받아 싸게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역이지 지금 새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매수했다가 엔비디아 폭락 때문에 손절하신 분들 얼마나 지금 열받겠어요. 왜? 손절하고 나서 바로 올라갔거든. 안 팔아도 됐는데, 그죠? 이렇게 놓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을 갖다가 지금 엄청 흔들어 놨어요. 출렁거리면. 떠 있는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팔았는데 또는 내가 살까도 안 샀는데 올라간 주식에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이쪽은 되게 심하게 출렁출렁거리죠. 네. 그런데 뭐예요? 이걸 보세요. 개별주들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KF 있죠. 이게 낙폭과대주인데 이 몇 년짜리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권을 뚫고 쭉 밀어 올리잖아요. 뭐예요? 이제
끝난 거 조정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고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신고가를 낼 수도 있겠어요. 응?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면은 어제 STX 중공업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조선 기자재주인데 어때요? 그냥 신고가 뚫어버리잖아요. 말리지마다 갈 거야. 확 뚫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응? 물론 옛날에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지만 그죠? 이제 새 출발하는 거죠. 이제 새 출발. 그 다음에 여기 STX 엔진도 오늘 급등했죠. 여기는 이제 바닥 박스권을 탈출하고 있는 거고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 엔진 요것도 아까 좀 뚫어서 그냥 한 방에 쭉 올려버리잖아요. 이게 순간이에요. 맨날 그냥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보면 8,000원대 9,000원 왔다 갔다 하다가 맨날 떨어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2주 만에 그죠? 딱 2주 만에 9,000원에 있던 주식이 13,000원에 가 있어요. 그럼 40% 이상 급등한 거 아니에요? 거의 50%인데 뭐. 그죠? 순간이라니까요. 고생해서 이거 도대체 이거 언제 가겠어 그러는데 어느 순간 뽑는다고. 잘 보시면 한화 엔진이 자 주가 오르기 전에 4월 이게 한 15일 전후거든요. 여기쯤에서 이게 급등할 거라고 이게 뭐 느껴지세요? 이게 여기에서 관심도 없지,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차트를 잘 보시면 은근히 우상향이었다고 이게 은근히 우상향, 그죠? 이렇게 은근히 우상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대형 이제 조선주들은 보통 다 대형주잖아요.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것처럼 현대중공업처럼.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까지 대형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준비하고 있다가 걔네들 가니까 거래가 이제 들어와서 쓱 올려놓더니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한 1주, 2주 새에 30%, 50%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안 하고 제가 요즘에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매집을 해놔야 된다. 매집 안 해놓고 나중에 후회한다고 자꾸 얘기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반응들이 별로 없으세요. 왜 그런지는 알아요. 맨날 TV 켜면 인플레이션 심하다, 연준이 금리는 안 한다, 뭐 계속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아이고 주식을 지금 하는 거 위험이 이런 생각 드시죠?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개미들이 그 뉴스 보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불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마치 겨울에 그죠? 게으른 사람이 겁 많고 게으른 사람이 침대에서 이불 둘둘 감고서 안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사람 보면 뭐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사냐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개미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래요.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위험하다는구나. 그러니까 게으르든지 아니면 게으르진 않는데 겁이 엄청나게 질린 거예요.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라. 이불 뒤집었어. 한심해 보이죠, 그죠? 근데 지금 개미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러고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을 딱 했는데 들었는데 기분 나쁘시죠? 본인이 그거 하고 있다는 거라 지금. 그런 걸 안 하고 있거나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 기분이 안 나빠요. 남의 얘기 하나 보다. 그렇죠? 네.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거 하고 있는 걸 모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쁘시지 약간? 그러면 지금 자기가 그거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 상태를 잘 알고 있다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기분 나빠한다고. 기분만 나빠하고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돌아서야 된다니까 매집을 해야 돼요. 지금. 매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뚫고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쫙 치고 나간다니까. 하나엔진이 오늘 왜 고점이 13,890원이냐면 여기에 고점과 여기에 고점을 이어볼까요? 대충 맞아 떨어질걸요? 어때요? 여기하고 딱 이으니까 정확하게 오늘 고점 나오죠? 거래 빵 터졌고 끝난 건 아닌데 누군가가 여기를 이제 목표로 했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선을 똑같이 하나 카피해서 복사해가지고 얘를 그대로 밑으로 내리면 이런 추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바닥에서도 저점 다 이어지죠? 이 추세로 지금 한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라서 내려갈 수도 있고. 삼성전자도 이래 갖고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엔진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여기서 떨어진다면
다른 조선 기사제주가 가든지 다른 테마주가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라니까요. 네. 돌아가면서 순환배가 나오고 있는데 개미들이 자꾸 이제 미국의 금리나 그 이슈에만 매몰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진짜 전쟁 터질까봐 무서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언제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맨날 힘들게 그죠? 주변 국가들하고 싸우잖아. 그죠? 이스라엘을 되게 싫어하시는데 난 이스라엘이 불쌍해 죽겠어. 불쌍해 죽겠다니. 자기네들도 이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욕만 하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데. 팔레스타인민들이 살던 데를 쫓아낸 게 아니에요. 거기 원래 옛날부터 유대인들도 옛날부터 살았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러긴 순환명이 자꾸 돌잖아요, 그죠? 그게 도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왜 힘들어요? 왜 힘들겠냐? 개별주들이 막 열심히 올라와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대만큼 안 올라오는 거예요, 개별주들이. 왜 안 올라올까? 상태를 보면은 아까 뭐 케이프나 그죠? STX 중공업처럼 막 올라오고 하면 좋죠, 그죠? 그런데 이런 걸 보세요. 동국 RNS 이게 히토리 관련주거든요. 얘는 그나마 상태가 덜한 건데 심한 거 보시죠. T플렉스 누가 보면 부도나는 줄 알겠어. 시가총액이 700억으로 쪼그라들었거든요. 이게 22년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직후에 그때 거의 8,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0원대예요.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미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막 그러고 있는 사이에 개별주들이 거의 너덜너덜 걸레가 됐어요. 걸레.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걸레가 됐다니까. 여러분들은 잘못하신 게 크게 없어요. T플렉스 들고 있는 분들 중에 마음고생하고 있다. 그분들은 잘못하신 게 크게 없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면은 부도나는 줄 알겠어.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 없어서 짧게만 얘기해드리면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일단은 부채가 없어요. 49%예요. 100% 미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보율은 1000%가 넘어요. 그러면 빚은 별로 없는데 돈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냥 대충이에요. 이 회사 자세하게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대충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요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빚이 거의 없어요. 49%는 있네요. 조금. 이거 뭐냐면 예를 들면 연봉 한 1억인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대충 그냥 1억인 사람이 있는데 자동차를 바꿨어요. 작년에. 자동차 할부가 좀 남아있겠지. 근데 유보율이 많잖아요. 이거 뭐냐면 통장에 한 현금으로 한 5억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얘를 대충 들은 거예요. 5억이나 10억 정도 있는 거예요. 응? 이해가세요? 그렇게 보시면 돼. BPS가 6,400원이잖아요. 최선 주가가 6,400원이 돼야 되는데 2,800원이라고. 너무 싼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노바텍 이름 되게 멋있죠. 근데 회사 주가 꼬라지 보세요. 여기는 부채가 6%예요. 6%. 이거는 어떻게 비율을 들까요? 아까 50% 정도 됐으니까 자동차 할부를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은 비율을 들자면 자동차도 다 현금으로 사고 다 주택도 다 현금으로 산 거라 대출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이 신용카드를 써요. 그래서 다음 달 결제 대금이 한 50만 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부채니까 신용카드 쓰면 부채 아니에요. 그것도 그 돈을 갚기 전까지. 그죠? 그냥 그 정도 느낌? 그런 거예요. BPS는 14,000원이고 현재 주가 19,000원이니까 PBR은 1.35 나와요.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유보율은 되게 높아요. 3,000%예요. 이 정도면은 거의 부도날 위기가 없다라고 봐야죠. 그죠? 그리고 이 회사가 앞에서 뭐 부실했느냐? 아니요. 그냥 갈 때는 그죠? 단기로도 잘 가고 탄력적으로도 잘 가고 작년에도 괜찮았었어요. 거래도 좋았고. 근데 이게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에. 에? 주가를 걸레를 만들어놨어. 동국 RNS 얘는 그래도 작년 말부터는 덜 빠졌죠. 근데 이 친구도 똑같아요.
부채율 50%, 유보율은 300%, 유보율 300%만 돼도 높은 겁니다. PBR은 0.8이니까 저평가돼 있고, 그죠? 네. 시가총액 600억.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아주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죠. 근데 이런 애를 갖다가 세상에 이렇게 해놨어.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거래량이 보이는 들었다 놨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모습이래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 동거RNS 같은 경우에 세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세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거예요. 더 재밌는 거 얘네들은 히토리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지금도 굉장히 높은데 트럼프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중국이랑 가만히 있겠어요? 벌써부터 그 뭐예요? 트럼프가 가만 안 둔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오죽하면 이제 그 표라도 좀 뺏어 먹으려고 바이든이 대중국 정책 그거를 트럼프 정책을 지금 카피하고 있잖아요. 카피. 선거에서 이겨보려고. 히토리거든요. 네. 중국이랑 미국이랑 딱 마찰이 딱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날아가는 게 둘 중 하나예요. 샘표식품. 왜? 또 저기 중국이 미국에 콩 안 산다 그러면 간장 콩으로 만드는 이제 간장 관련주들이 급등하거든요. 그거 아니면 히토리오. 안 그래요? 히토리오. 미국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꼭 대선에서 이겨야지 그때부터 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그 7, 8월 달이 되면 미국이랑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대선 후보가 각 당마다 결정이 되니까 이제 치열하게 정책 대결을 하겠죠. 그러면 중국이 쳐다보면서 뭐 하겠어요?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히토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세상의 차트를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미중 무역 전쟁 터졌을 때가 여기거든요. 어우 막 그 이후로 노바텍, 티플렉스 엄청 잘 갔어요. 노바텍 여기 2018년도 말에 상장했는데 그때도 갔고요. 2019년도에도 미중 무역 전쟁 치열했거든요. 그때도 갔고 2020년도에는 엄청나게 갔고 작년에도 잘 갔고 작년에 상한가도 나왔었거든요. 상한가 나왔죠. 근데 이건 뭐냐 이거 동거RNS 뭐 말할 거 없고요. 아유 잘 갔죠. 작년에도 그렇고. 근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연준의장 때문에 개미들이 다 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도 이제 가려고 딱 했는데 미국에 뭐 엔비디아 날라가고 반도체 어쩌고 저쩌고 뭐 테슬라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 버리고 이거런 거 다 버리고 굴러간 거예요. 이런 거는 낙폭과 대주들인데 아까 얘기해드린 저 케이프나 뭐 그런 것처럼 올라온다니까 이제. 근데 이런 말을 백날 해도 믿기지가 않죠. 오늘 유튜브 뭐 저녁 방송 들어온 사람 수 보세요. 굉장히 적죠? 왜 그래요?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주식이 안 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 나중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뭐 끝까지 듣고 계시지만 지금 매집 안 하시면 힘들어져요. 힘들어진다고. 요즘에 제가 저녁 방송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시장이 되기 힘들면은 전날보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2배 이상 늘 때도 많아요. 증시가 폭락하고 막 힘들면 내 방송 제 방송 들으러 오고 장이 조금 괜찮으면 딴 사람 방송 듣는 것 같더라고요. 왜? 나는 무료 종목 추천 안 하거든요. 왜? 난 싸구려가 아니니까. 난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에 난 무료 종목 추천 안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단타라도 쳐보려고 가서 이제 그런 거 보는 것 같아. 네, 찔리시죠? 찔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힘들면 꼭 내 방송 와서 보고. 이거 상관없어요. 저도 이제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짧게 단타만 치시죠? 나중에 그거 대가 치른다니까요? 단타를 치더라도 매집을 내 투자 자금의 80% 90%는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한 상태에서 단타를 치는 거지. 시장 안 좋다고 중장기 투자하는 척하면서 단타 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나중에 정말 죄송한데 그분들 돈 하나도 못 벌어요. 지금 이 얘기도 이제 몇 달 지나야 깨닫겠죠. 이제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큰 거는 뭐예요? 강세장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드린 얘기는 뭐예요? 네, 미국의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 테슬라 잠깐 얘기했는데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짧게 얘기한 것 뿐이고요.
그쪽은 그쪽대로 냅두시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유럽 중앙은행이 하는 거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거 보시면서 마음 편안하게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매집을. 네. 불확실할 때 주식을 사면 돈을 많이 벌고요. 확실할 때 주식을 사면 대부분 물려요. 물린다니까. 아셨죠? 네. 그리고 힘들 때만 돌아서 보지 말고 평상시 얘기를 계속 들으시라니까. 들으세요. 와서 매집을 하세요. 단타만 치지 말고. 예, 돌멩이님 감사합니다. 네. 다 보여요, 그게. 내가 무슨 궁예도 아니고 모니터 붙잡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그게 다 보여요. 뭔 짓 하는지. 왜 모르겠어. 전문가가 지금 짬밥이 15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본인들이 손해 본다니까요. 아셨죠? 네.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종목으로. 그리고 바른 길로 쭉 가셔야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매집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말 들을 걸 후회하지 마시고. 네. 제 뒤에 지금 김 실장님이 방송하시는데 잠깐만요. 오늘 뭐 하시지?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처음에 전문가했던 그 주식 사이트에서 제 앞에서 방송하시던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네. 그분 뒤에 제가 방송을 바로 했는데 그분이 항상 제 소개를 해주시고 본인 방송을 마치셨거든요. 네.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게. 네. 저도 지금 그렇게 합니다. 네. 김 실장님이 지금 여기 로보택시 있죠? 이게 테슬라랑 관련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차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거 얘기하신답니다. 그래서 자동차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뭐 남자가 아니더라도 자율주행차 관심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